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키워드 첫 번째 거 열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 갑니다. 국가와 결혼했다. 자,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의 태극기 퍼포먼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예. 어제 합류했었죠.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역시 헌재에서 대통령이 국가와 결혼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재판정이 희화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 있습니다. 예, 뭐 우발적인 해프닝이 아니라 이제 계획된 행동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지지층을 향한 시그널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예. 이전 재판관 오늘 이렇게 헌재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 자,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말을 들으며 오로지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대통령을 따뜻한 시각에서 보듬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금 황당한 발언 같지만 자, 대통령은 사심 없다, 죄가 있다면 최순실이다 이런 프레임을 위한 의도된 변론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국가와 결혼했다는 얘기는 뭐 잊을만 하면 자꾸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2007년 당내 경선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자주 했는데요. 나한텐 남편이 없다, 자식도 없다. 나는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면서 선거 캠페인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심지어 지지단체가 이런 청첩장까지 만들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신랑 대한민국, 신부 박근혜라고 해서 대통령 취임식을 결혼식에 비유한 겁니다. 그 청첩장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자, 당일날 화환과 금품, 기타 선물 사양하니 와서 잘 살아보세요를 외치는 마음만 선물해 주십시오라고 적어놨는데 예. 자, 요즘 나오는 탄핵 반대 친박 집회에서도 대한민국과 결혼한 이 분을 이른바 종북 촛불들이 강제 이혼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태극기를 펼치고 흔들고 또 다른 변호사는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뭐 그 계속 집회에 나오고 있는 이른바 친박 단체들에 대한 자극일 수도 있고요. 탄핵 심판 자체가 부당하다 이렇게 감성적 호소 전략으로 나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태극기, 국가는 모두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이게 탄핵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절단내는다 이런 프레임을 지금 노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를 흔드는 집회를 여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논리대로라고 하면 자, 대통령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고 얘기했던 대리인단의 주장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예. 국가와 결혼했는데 왜 사생활은 인정해달라고 하느냐 모순이라는 거죠. 자, 국가와 결혼했는데 왜 집무실이 아니라 관저에만 머물러 있느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학교로 간 박사모.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의 한 교장이 학생들을 상대로 탄핵을 반대하는, 탄핵을 비판하는 연설을 해가지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오늘 박사모가 이 학교에 가서 이 교장을 응원하는 집회를 열어서 논란이 그런가요? 일었습니다. 예. 지금 그 뭐라고 하면서 응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애국 교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가요? 주로 그들이 자주 쓰는 애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그런데 이 문제의 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하고 양측의 입장을 가지고 토론을 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예. 제가 그 학교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봤더니 그 교장은 이렇게 한쪽의 의견만 나와 있는 예를 들어 법치주의를 훼손한 탄핵의 문제점 이런 식으로 한쪽만 주장하는 것들을 버젓이 올려놨습니다. 예. 자, 이런 편향성 논란 때문에 학생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이제 국정농단을 벌였던 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근거와 정황들에 의해 그들의 범죄가 밝혀지게 되었는데 굳이 타블렛 PC에 그렇게 주목을 해야 하는지가 의문이고요. 예. 하여간 태블릿 PC에 대한 이런 그 조작 주장은 뭐 퍼지긴 퍼진 모양입니다. 학생들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나 학생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뭐 하여간 학생들이 일부만 남아 있다가 굉장히 좀 무서워했다는 그런 그 보도도 봤습니다. 지금 그 뭐랄까요? 18세 투표권 인하 움직임에 대해서 왜 교실을 정치색으로 물들이려 하냐라는 비판도 많이 나오는데 보수층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예. 누가 그러면 교실을 정치색으로 물들이고 있는지 이걸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배지 다시 나는 자유. 여기서 자유는 자유한국당인데요. 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취임 당시에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의원 배지를 다 가져갔는데 예. 오늘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반성 기간이 끝났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예. 자, 국정농단의 책임이 상당한 여당이 너무나 빨리 셀프 용서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반성 투어를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친박 핵심들이 아무도 이 반성 투어 버스에 타지 않았습니다. 예. 반성이 끝났다니까 안 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당명을 바꾸면서 반성이 다 끝났다고 해석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이성대 기자였습니다.